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스켓룩입니다. 오늘도 농구화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곧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제 또 찍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또 짬짬이 틈틈이 찍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집이 아니라는 점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소개해 드릴 농구화는 중국의 대표 2대 3대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안타의 클레이 탐슨의 9번째 시그니처 KT9입니다. 우선 클레이 탐슨이 안타를 거의 인지도를 확실히 상승시켜줬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제가 생각해도 이 클레이 탐슨은 최근 이 향후 전 5, 6년간, 7년간은 거의 클레이 탐슨이 먹여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이리 어빙이 계약을 하면서 이 안타 브랜드의 인지도는 훨씬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브랜드 가치가 같이 올라감에 따라서 신발도 조금 고가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튼 이 안타 브랜드를 농구화로서 이끌어온 거는 클레이 탐슨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메인인 것도 분명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벌써 9번째 시그니처가 과연 이전작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어떠한 특성이 좋아졌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상세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외관입니다. 우선 박스부터 좀 보시면 이게 KT8 박스고요. 이 KT8은 제가 리뷰를 올려드렸었기 때문에 그 영상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 녀석이 KT8, 이 녀석이 KT9 박스입니다. 일단 클레이 탐슨의 로고가 들어간 건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앞에 이쪽이 요트가 바다를 가르는 그림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다리 모양의 사진이 들어가 있고 흑백으로 들어가 있고요. 블랙에 골드 소시로 들어가서 고급스러움은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방식인 건 똑같고요. 전적인 슬라이드 방식인 건 똑같고, 안에 이렇게 꼭지가 하나 들어가 있고, 이렇게 문양들이 다 의미 있는 글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슈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안타 인증 요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택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중국 발들에 맞게끔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 브랜드 대표적인 거죠. 안에는 이렇게 보시면 해부도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어떠한 소재를 썼는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이런 점들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좋은 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박스는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발을 보셔야겠죠? 짜라잔. 오늘은 자동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위에 어퍼 쪽 디자인이 V자형 슈레이스 시스템은 거의 전작이랑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똑같이 V형을 썼던 거는 비슷한 거 가져가고요. 아마 이게 피팅감이 클레이 탐슨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퍼 소재를 좀 보시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더블 메쉬 소재가 들어가 있고, 합성 가죽이 가운데 라인으로 잡아져 있고, 양옆으로 더블 메쉬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현미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이 까만색 요 라인 더블 메쉬와 안쪽에 주황색 요 라인에 접착제가 들어가 있어서 견고하게 잘 붙여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점은 보시면 가장 최근에 유행했던 트렌드 기술인 여기 코팅 부분이 없죠. 그게 없는 대신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플라스틱 지지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이런 부분들 다 플라스틱 지지대가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라스틱 지지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미경 사진을 보면 더 뚜렷하게 플라스틱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슈레이스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가져가면서 피팅감 하나만큼은 짱짱하게 가져간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안타 로고와 클레이 탐슨의 로고가 되어 있고, 어퍼에는 11이라는 클레이 탐슨의 백넘버, 그리고 발바닥에도 클레이 탐슨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힐 쪽에는 이 두툼한 이 힐 패딩 들어가 있고, 이건 아마 전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KT9 오면서 힐패드 부분을 추가한 것 같습니다.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힐컵 쪽 플라스틱 지지대가 들어가 있고, 바닥은 앞쪽은 투명 클린솔을 아웃솔을 덧붙인 형태고요. 뒤쪽은 그대로 가져와서 클린솔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쪽은 굉장히
먼지가 많이 묻는 클린솔을 채택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 이쪽에는 이 쿠션, 폼 쿠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웃리그가 측면 이런 게 발달은 하지 않았지만 플라스틱을 중간중간에 삽입을 함으로써 굉장히 지지력에 조금 더 포커싱을 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발 쪽 안쪽까지 다 그런 플라스틱 지지대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 특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쿠션입니다. 일단 전작 대비해서 가장 아쉬운 점이 쿠션입니다. 일단 전장 지금 이 폼 쿠션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발 전체에 다 깔려서 이 흰색 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부스트 붐 쿠션 같은 느낌의 쿠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이 중국 폼 쿠션 안타가 지난번 KT 팔 때는 쿠션이 굉장히 지지력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어서 이 쿠션감이 전작 대비 못합니다. 일단 그 이유가 지상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상고가 일단 전작 대비해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폼 쿠션은 두께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쿠션감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 뒤쪽에는 이 인텔리전트 풍자 충격 흡수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충격에서, 쿠션에서만큼은 이 폼 쿠션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지상고가 낮아지고 두께가 얇아지면서 확실히 전작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쿠션감은 솔직히 조금 아쉽다. KT8을 만족해서 신으셨던 분들은 쿠션감은 전작보다는 못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매 포인트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신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바로 전작 대비 쿠션감이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하드한 느낌의 쿠션감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와 하드를 좀 나눠본다고 하면 그래도 하드의 6, 소프트의 4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발 탄성 위주의 쿠션 시스템이니까 1번, 2번 분들은 오히려 지상고가 낮아지고 코트필을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쿠션감에 있어서만큼은 1번, 2번한테 추천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쿠션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피팅입니다. 우선 일단 전작 KT8 같은 경우에도 피팅감은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전작 같은 경우에는 쿠션도 나름 괜찮았고 피팅감도 우수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은 농구화로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 KT9도 피팅에 있어서만큼 여러분 괜찮습니다. 일단 사이즈 추천을 먼저 드리면, 일반 발볼러 분들은 꽉 끼게 신고 싶으면 반다운을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여유롭게 신으신 분들이라면 정치수 권장을 드리고, 발볼러 분들은 반업 권장 드립니다. 일단 발볼이 조금 좁게 나왔고 발등의 둘레도 굉장히 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장길이 270 사이즈 기준으로 전장길이가 273mm, 지난 KT8 같은 경우는 265 사이즈 기준으로 268mm였고 이번 270 사이즈 기준으로 273mm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길이감은 조금 길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볼이 93mm로 굉장히 좁게 나왔고, 발등 둘레도 지금 보시면 발볼이 92mm 나왔고요. 92mm 나왔고, 발등 둘레도 지금 138mm 나왔으니까 기존 145mm나 150 나오는 농구화들에 비해서는 발볼이 굉장히 좁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발볼러 분들은 무조건 반업 정도는 해주셔야 여유롭게 맞으실 것 같고, 일반 발볼러 분들은 정치수 아니면 꽉 진짜 신고 싶으신 분들은 반다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KT8을 신으셨던 분들은 동일 사이즈 가시면 굉장히 알맞게 신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팅감에 있어서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신발끈 자체가 보시면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요 안쪽으로 통과를 하게 되어 있어서 오래 신다가 뛰면 이 신발끈 나오는 요쪽 부분에 통증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 부분이 약간 거슬린다. 아주 심한 통증은 아니지만 뛰다 보면 이 안쪽 신발끈 두툼하게 튀어나온 이 부분에 약간의 통증이 좀 있다 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힐컵 쪽에서도 이 TPU 지지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팅에서만큼은 지지력도 굉장히 좋고 잡아주는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 시스템 중에서 이 하이와 로우를 변신 가능한 이 시스템이
없어진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녀석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거든요. 하이로 신을 때와 로우로 신었을 때. 하지만 이번에는 그 시스템을 없애버리고 미드컷 정도의 높이로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목 지지도 어느 정도 있고요. 발목이 어느 정도 있고 앞쪽에 좁게 나와서 타이트한 감도 굉장히 강하고 이 슈레이스 홀 시스템도 7개나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피팅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점을 좀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뼈 쪽, 이쪽 약간의 통증이 약간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쉽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외에 나머지 피팅감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뛰어가고 잡아주는 거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피팅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무게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전작에 있어서 무게가 가장 아쉬웠던 점이었거든요. 265 사이즈 기준으로 425g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KT9 같은 경우는 270 사이즈 기준으로도 399g, 398g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동일 사이즈였다고 한다고 하면 280g 나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한 짝당 30g 이상 경량화를 시킨 셈이죠. 그래서 카본 플레이트도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빼면서 소재도 굉장히 이중 메쉬로 가면서 조금 쓰면서 굉장히 조금 경량화에 포커싱을 뒀다. 그래서 400 언더로 들어오고 미드컷 사이즈 정도에서 398g, 390g 정도면 어느 정도 기본 빵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작 대비해서 무게는 많이 줄었으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 이 무게가 줄었던 게 아무래도 이 폼쿠션 무게가 조금 얇아지면서 그쪽에서도 무게 좀 빠진 게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게는 전작 대비 업그레이드가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접지입니다. 앞쪽에 이 클린솔 부분이 좀 오래 뛰다 보면 먼지가 좀 많이 묻습니다. 저도 이미 좀 신고 뛰었기 때문에 보시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클린솔 부분이 먼지가 좀 많이 끼고, 그 다음에 아쉬웠던 부분이 이 깊이가 지금 보시면 1m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1mm 정도밖에 안 나오고, 단 이 간격 사이가 0.7mm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청 좁고 깊이도 엄청 좁게 들어가 있는 구조다. 그래서 접지 패턴 자체가 굉장히 이 깊이감이 얇아서 좀 잘 미끄러집니다. 먼지가 끼면. 그래서 야외 코트에서는 아마 이 앞쪽 부분은 굉장히 좀 미끄러움이 있으실 것 같고, 실내 코트 뛰었던 저는 아주 미끄러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먼지가 끼면 약간의 슬립 현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작 대비해서 가장 아쉽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제 클린솔이 아니라 먼지가 잘 안 붙는 소재의 컬러감이었다면 조금 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컬러를 선택하실 때는 클린솔이 아닌 녀석을 선택하시면 접지는 조금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조금 있고요. 기본적으로 패턴의 깊이가 조금 깊지 않아서 일반 버전들에 대비 다른 녀석들은 보통 1.5mm, 깊게는 2mm까지도 파는데 이 녀석은 앞쪽이 너무 좁게 나왔습니다. 너무 좁게 나와서 내구성면이나 나중에 야외에서 뛰면은 조금 빨리 갈리고 나면 조금 빨리 좀 소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접지 부분도 전작 대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아쉽다. 전작의 이 깊이감을 따져놓고 보면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지 부분도 전작 대비해서는 조금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아주 최악은 아닙니다. 플로우 쿠션 완전 먼지 탈 때처럼 그 정도의 미끄러운 정도는 아니고, 뛰다 보면 먼지가 쌓여서 한 번씩 닦아줘야 된다라는 단점이 좀 있고, 약간 한 요 정도쯤에 슬립 현상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접지는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통풍입니다. 통풍은 지금 5036 테스트에서는 1분 10초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전 통풍 테스트 했던 것보다는 가장 좋은 통풍 성능을 자랑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어퍼 소재에서는 통풍성이 별로 안 좋다고 나왔던 게, 아시겠지만 아까 심리원 사진 다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사이사이에 접착제들이 다 발려 있어서 열기가 나오려고 해도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도 여전히 이 썰퍼 쪽, 발등 쪽 부분에서 가장 많은 열기를 뿜어내고 있고, 이 썰퍼 자체가 굉장히 얇고 통풍이 잘 되는 느낌의 재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통풍성이 잘 나오게끔 되어 있어서 이때까지 측정했던 통풍 성능 중에는 그래도 가장 낮은 결과값을 나왔다. 그래서 가장 통풍성은 좋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는 이 발 들어가는 부분을 좀 막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추후에는 이 열은 다 빼내고 오로지
이 발이 신발에 들어갔을 때를 예상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성은 확실히 좋은 편에 속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성비입니다. 중국 돈으로 804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5천 원 후반, 그러니까 12만 5천 원보다 12만 7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2만 원 후반대 농구화로 13만 원 정도로 이 정도 농구화의 성능은 여전히 가성비 면에서는 안타 KT 시리즈는 좋은 가성비의 농구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작 대비해서 낮아지는 쿠션감, 다음에 이 피팅에 있어서 이 접이식 로우와 하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스템은 없어졌지만 전작 대비해서 무게감도 많이 줄었고 잡아주는 피팅감도 전작 대비해서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또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성비적으로는 좋은 농구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쿠션감이 조금 낮아졌다는 그 아쉬움이 여전히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어쨌든 가성비 쪽으로는 12만원 후반대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카이리가 최근에 계약을 하고 샥웨이브 5 5.02, 샥웨이브 5.0 프로가 발매를 했죠, 여러분. 발매를 했는데 가격이 22만원, 23만원 돈입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샥웨이브 5.0 프로가 아닌 샥웨이브 5.0 가장 그전 고가 모델도 10만원 언더로 구매를 했습니다. 9만원대로 구매를 했었는데 거의 2배 이상이 됐습니다. 2배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 안타 하면은 제가 처음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이 가성비적이면서 가격은 낮고 좋은 성능, 이 가성비적으로는 끝판왕이었다고 생각했던 게 안타 브랜드였는데 카이리 어빙과 계약을 하면서 물론 카이리 어빙의 인지도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올린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17, 8만원의 샤웨이브 5.0 프로를 발매를 했다면 한 번쯤 구매를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3만원 또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5.0 프로를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지금 리뷰를 해드렸던 샤웨이브 5.0 프로가 아닌 그 모델은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피팅감 외에는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기다려보고 5.0 프로는 괜찮은 컬러가 나오면 바로 구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말씀을 드리고 이번 리뷰는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가성비적으로 우수한 이 KT9 그리고 쿠션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괜찮았다. 다음에 조금 아쉬웠던 접지력 그 부분 한번 말씀 더 드리고 이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